오미크론 확산으로 대도시에서는 문을 닫거나 축소하는 사업체가 늘고 있어 연말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DC가 크리스마스경에는 감염자가 55% 늘고 1월 첫째 주에는 사망자도 71% 급증할 거란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미국 내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매달 $250 또는 $300씩 지급해온 현금 지원이 12월로 끝나고 일시 중지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서류 미비자 650만 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 번째 이민 구제안이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의 승인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계속 오픈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세변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일간 확진자가 2배로 늘었는데 특히 오미크론 감염자는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욕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문을 닫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사업체와 공연장, 학교 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여행에 나서려는 분들은 사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1억 명 이상이 여행길에 나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축제 시즌에 불청객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축제를 망치지는 않을까 우려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들 가운데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으로 3%지만 하루 반나절마다 2배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는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를 넘어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이 덜한 것으로 보이지만 빠르게 번지자 각 분야에서 일상 복귀를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에 있는 회사들은 당초 1월로 예정했던 사무실 출근 일자를 다시 연기하고 재택근무를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첨단 기업,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일을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미뤘다가 새해 1월로 정해졌던 출근일을 봄철로 다시 연기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겨울방학을 앞당기면서 학기 마무리를 원격 온라인으로 끝내도록 결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이어 뉴욕 대학은 12월 22일로 예정했던 겨울방학일을 앞당겼고 비필수 모임과 스터디그룹 모임, 스포츠 행사와 성탄과 연말연시 파티들까지 줄줄이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체 코로나 감염의 13%나 차지하고 있는 뉴욕시에서는 영업시간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미크론 여파로 미국민들의 일상 복귀가 다시 늦어지고 일부는 후퇴하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축제까지 망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성탄절 직전인 12월 23일부터 새해 1월 2일 사이에 무려 1억 90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AAA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에 얼어붙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여행객보다 2,770만 명, 즉 34%나 급증하는 것이며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92%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미국민들이 여행과 축제를 즐길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부스터 백신까지 맞으면 오미크론에 의한 중증 발병이나 사망을 90% 이상 막아준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보건 상황이 델타와 오미크론이라는 두 가지 변이로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습니다. CDC가 크리스마스경에는 현재보다 감염자가 55% 늘고 1월 첫째 주에는 사망률이 71%까지 증가할 거라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상이 약해 별 문제 없을 거라던 오미크론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미 늘어나는 환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CDC가 크리스마스인 25일경 감염률이 현재보다 55%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는 일주일 안에 신규 감염자가 130만 명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대 정점은 1월 초인 8일경으로 이때가 되면 사망률이 71% 증가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7일 안에 15,600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나오는 셈입니다. 오미크론에 의한 신규 감염자는 많은 수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스터샷이 중증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춰준다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CDC 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이 드물지만 뇌에 혈전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존슨앤존슨 백신은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델타와 오미크론이라는 두 가지 변이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온라인 수업을 예고하는 학교도 늘고 있는 가운데 산디에고의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가정용 코로나19 자가진단기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코넬 대학에서는 백신 완료자들 사이 1,000건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해 학교 측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을 꿈꾸던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들도 재확산으로 다시 한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뉴욕은 단 3일 만에 감염자 수가 2배가 됐습니다. 캐시 호출 뉴욕 주지사는 위기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죽어갈 거라 호소했습니다. This is a crisis. This is a health care crisis and people are going to die.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기도에서 70배 빨리 증식한다는 연구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 행정부는 치솟는 감염률에도 봉쇄와 같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보건 상황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내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매달 $250 또는 $300씩 지급해온 현금 지원이 12월로 끝나고 일시 중지됐습니다. 바이든 더난 미국 재건 법안의 연내 확정이 무산돼 매달 현금 지원이 끝난 건데요. 바이든 법안이 새해 1월 중에 가결되면 2월에 2달치를 한 번에 지급하게 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의 연내 확정이 끝내 무산됨에 따라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의 매달 제공이 12월 15일로서 끝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이 새해 초에 다시 다뤄져 확정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확정이 무산되고 새해 초로 연기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의 연내 확정이 무산됨에 따라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의 1년 연장을 담은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이 올 연말 확정됐다면 새해 1월에도 매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연내 확정이 무산됨에 따라 일단 매달 지원금은 12월 15일로 끝나게 된 겁니다. 미국 내 3,900만 가구의 17세까지의 부양자녀 6,500만 명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매달 15일을 전후해 5세까지는 $300,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씩을 입금받았습니다. 매달 현금 지원이 12월 15일에 일단 끝남에 따라 새해 1월 15일에는 입금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남은 전체 절반인 $1,800 또는 $1,500는 새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되는 2001년도분 소득분 연방세금 보고를 해야만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내 확정이 무산된 바이든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이 새해 초 다시 논의돼 1월 중에 최종 가결되면 매달 현금 지원이 이르면 2월부터 재개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은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이 새해 1월 중에 확정돼 시행되면 2월에는 2달치를 한꺼번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2022년 1년도 시행하기로 동의했으나 조맨신 상원의원은 이를 단연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외시키자는 주장을 전격 들고 나와 연내 확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아동 빈곤율을 절반이나 떨어뜨리고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부양자녀 현금 지원 자체를 무산시키기 어려워 새해 초에는 1년 이상 연장 시행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중에 확정 시행되면 새해 2월 15일에는 1월분과 2월분 2달치를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서류 미비자 650만 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 번째 이민 구제안이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상원 입법고문은 민주당의 세 번째 이민 구제안도 예상조정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치여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시도가 세 번째로 또 좌초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10년 이상 살아온 서류미 비자 650만 명에게 5년의 1회 연장에 10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이민 구제안이 세 번째로 상원 입법 고문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이민 구제안을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노 상원 입법 고문은 민주당의 세 번째 워크퍼밋 제공안도 그 이전에 두 번이나 거부한 서류미 비자 구제 대상과 같은 규모로 예산 조정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서류미 비자들을 650만 명이나 구제하는 방안이 매우 논쟁적인데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려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시켜 일방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서류미 비자 650만 명 구제 조치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플랜 A와 B에 이어 워크퍼밋만 제공하겠다는 플랜 C까지 세 번째 거부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상원 입법 고문의 거부 판정을 무시하고 이민 구제안을 강행할 수도 있으나 50명 중에 조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거부 판정 무시를 반대하고 있어 독자 가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에서 드림 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상원 원내대표는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플랜 D를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방안을 다시 제시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50만 개 가까이 재사용해 가족이민 400만 건, 취업이민 100만 건 등 500만 건이나 밀려있는 합법이민 적체를 줄이겠다는 방안은 아직 생존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살아온 서류미 비자 650만 명에게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려던 민주당안이 무산되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는 감세 조치를 제외하고도 1조 8,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줄어드는 1조 7,5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자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맨슨 상원의원은 국가유급 휴가제 도입을 반대한 데 이어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 단연 연장 대신에 다른 사회복지정책 제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연내 확정은 무산되고 빨라야 2022년 새해 1월에나 재론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2년 새해 첫 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승인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에선 EA 순위가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주권 문호에서도 전달과 거의 같이 취업 이민 문호가 대부분 계속 열린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1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승인만 불어될 뿐 거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런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핵심을 이루는 1순위와 2순위, 3순위까지 지난 10월 시작된 2022 회계연도 들어서도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반면 5순위인 투자이민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영주권 승인은 1월에도 연속으로 유일하게 불어, 즉 언어더라이즈드로 고지돼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도 접수일은 12월에도 열려 있어 관련 서류를 계속 제출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6월 30일자로 만료된 후 5년 연장안이 상정됐으나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그린카드 승인이 6개월 이상 중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해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EA 순위만 계속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제자리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은 유일하게 2021년 10월 1일로 한 달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